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의사 인력난이. 그래서 특히나 공공병원에서의 이제 의사 인력난이 그 해결 방안으로 1차적으로 지금 쉽게 나온 게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국립의료원에서 그 고질적으로 사실 의사 구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발을 아마 이제 획기적인 거였는데 60세 정년을 의사직에 아니라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인난이 너무 심해져서 그 진료 차질, 환자 피해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자 이제 고심 끝에 아마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65세 이상 전문의 10명 중에 4명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취약 병원 이럴 때 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동하는 법안도 뭐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오늘 이제 데일리 메디하고 서울시 병원에서 의사 정년 연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60세 정년인 의료기관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65세로 늘린 대표기관이고요. 근데 사실 그 65세 정년을 연장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사실 1번은 의사 인력 유출 방지였습니다. 사실은 의도는 뭐 그게 명확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의료 인력들 유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잘 아시는 얘기들이죠. 뭐 절대 숫자가 예전에 비해 뭐 월등히 많았다 꼭 그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비해 최근 3년에 연간 유출되는 전문의 숫자들이 한 20명 남짓으로 계속 있었는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그 이전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유출이 많았고요. 제일 문제는 지난해 벌어진 그 유출 인력이 숫자로 생각할 수 없는 인력 유출이 있었어요. 핵심 진료과에 전문의들이 이제 유출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예, 그게 이제 저희한테 너무 좀 뼈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60에서 65세로 다행히 잘 정년을 연장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유출 방지였습니다. 근데 물론 유입을 또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죠. 예, 꼭 아직은 이제 65세 때문에 온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65세가 됐기 때문에 그걸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오실 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교수님들은 65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 정년은 65세고 그러면 65세를 마친 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들의 모두가 정년이 예를 들어 60세인 경우가 물론 대부분인데요. 상관없이 사실은 의사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년 문제 혹은 정규직 문제보다는 의사를 계약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가 지금 다들 핵심 이슈여서요. 물론 정년이 보장되는 건 훨씬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개는 한 75세까지도 고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한번 1차적인 아주 니즈 어세스를 해봤더니요. 70세 의사까지는 우리가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면서 고용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있었고요. 75세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연세까지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정년 외에 추가 인력을 어떻게든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보니까 사학연금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해봐야 세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 때문에 급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환경 그거를 더 많이 말씀하시고 그 할 수 있는 레지던트가 있냐, 전공의가 좀 도와줄 수 있냐, 펠로우냐, 전공의가 이게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월급보다는 이제 그런 자기 방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지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할 수 있는 지원을 더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 그래서 아까 저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4분은 뭐 이제 사실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제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듯이 저희가 시니어 의사들의 아주 일부입니다만 여쭤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걱정이 많으셔서 못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공공의료기관이 레지던트나 뭐 지원 인력이 여유가 있지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역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혼자 다 하셔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단수 진료과라고 하죠. 그런 과들이 사실 많아서요. 지금 오늘 보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의사 이제 현황, 또 의료 인력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서 더 인력난을 그 고통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병원 중심으로 이제 저희 국에서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이따 원장님 말씀 주시겠지만 국립중앙의료원도 서북병원처럼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법인화가 되면서 이제 그 법인병원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공무원에 준해서 60세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력난에 좀 허덕이고 또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학병원이 이제 교수 상태처럼 65세인 거 비해서 공직에 있는 경우 또 우리 NMC에 있는 경우에 60세라는 것이 좀 불리한 다른 조건들도 많이 절대적인 임금이 좀 낮다거나 이런 조건도 불리하긴 하지만 이 정년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오픈을 할 때부터 좀 조건을 그때도 이제 공공병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까 좀 특수 상황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65세로 시작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65세로 됐었고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NM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그 인력난 타겟책의 하나로서 일단 정년 연장을 하나의 방편으로 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들이 좀 있고, 물론 의협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의사의 절대 숫자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다른 한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활동하기까지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이제 방편으로 오늘 주제가 되는 65세 연장 또는 또 대학병원과 65세 임기가 정년이 인정되는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 협력을 통한 인력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을 벗어나서서라도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의사분들에 대한 시니어 의사제 활용, 뭐 크게 이런 세 가지 축 정도로 좀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해 보고자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